강남 산타페라 불리는 카이엔의 신형 모델이 공개됐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디자인과 실내 공간, 그리고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파워트레인까지 적용됐으며 진정한 패밀리카라 불릴 만한 효율성까지 돋보이는데요. 과연 어떤 변화를 거쳤을지 출시일과 가격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02년 처음으로 공개된 포르쉐 카이엔은 파산 직전이던 포르쉐를 구해낸 구세주 같은 차량이자 브랜드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요한 모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의 카이엔은 고성능 SUV의 교과서로 불리며 개발되었고 내연기관 모델들로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전동화의 바람을 피할 수 없었고 결국 카이엔 역시 전기차 버전의 개발이 진행됐습니다. 내연기관과는 전혀 다른 이왕이면 전기차로 넘어오게끔 하려는 미친 스펙이 돋보이는데 대체 어떤 녀석일까요? 첫 번째, 디자인입니다. 신형 카이엔 EV는 현행 카이엔의 풀체인지나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아닙니다. 아우디 Q6 e-tron 등에도 적용되는 폭스바겐 그룹 PPE 플랫폼 위로 제작되는 현행 카이엔과는 별도의 모델이며 카이엔의 파워트레인 다각화를 위한 전략형 모델입니다. 전장 4985mm, 휠베이스 3024mm의 크기를 자랑하는데 이는 현행보다 약 50mm 커진 모습이죠. 차량의 길이와 휠베이스, 전폭은 모두 늘었지만 전고는 오히려 줄어 스포티한 맛이 상당하네요. 일반형 모델과 고성능 터보 모델의 차이도 상당한 걸 볼 수 있는데 우선 일반형의 전면부를 보면 작고 날카로워진 매트리스 LED 헤드램프와 꽉 막힌 그릴부 그리고 양끝단 자그마한 에어터널이 눈에 띄죠. 고성능 터보는 더욱 과감하게 디자인된 에어터널이 특징적이며 브레이크에 열을 식혀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일반형과 터보 모두 주행 환경에 따라 자유롭게 날개를 여닫을 수 있는 액티브 에어로 플랩이 장착돼 상황에 걸맞은 공력 세팅을 만들어내네요. 이런 매끈한 디자인과 에어로 키트로 인해 SUV임에도 0.24cd의 낮은 공기 저항 개수를 보여줍니다. 측면 역시 개성이 넘칩니다. 기존 카이엔 대비 확실히 길어진 차체가 눈에 띄며 넓은 휠베이스와 짧은 앞뒤 오버행이 안정적인 비율을 보여주는데요. 두툼해진 디필러가 균형을 잡아주고 유려한 볼륨이 강조돼 우아한 맛도 느껴지죠. 휠은 20에서 22인치까지 다양한 휠이 제공되는데 안 그래도 큰 휠과 검은색 클래딩이 어우러져 바퀴가 더 커 보이는 착시 효과가 일어납니다. 독특한 부분이 있다면 하단부 로커 패널일 텐데 일반형과 터보 모두 일자로 쓱 그어진 것이 아닌 계단형으로 그어져 기계적인 멋을 더했네요. 후면부는 기존 카이엔의 둥그스름한 실루엣보다 폴스타3의 로봇 같은 디자인과 결이 비슷합니다. 측면부까지 길게 뻗는 테일램프는 중간이 포르쉐 레터링으로 끊겨 점선식 램프와 비슷한 맛을 내며 그 하단 클리어 램프는 방향지시 등의 역할을 하죠. 범퍼부의 광활한 영역은 타이칸처럼 주름진 요소와 큼지막한 디퓨저로 허전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제작됐네요. 터보 모델은 후면에서 차별화된 시스템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전에 공개된 액티브 에어로 블레이드가 그 주인공으로 주행 상황과 속도에 따라 공기 저항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죠. 루프 끝 가변형 스포일러와 함께 그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네요. 두 번째, 실내입니다. 포르쉐의 신형 플로우 디스플레이가 적용돼 포르쉐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디자인을 이루어냈는데요. 14.25인치 대형 OLED 클러스터는 눈에 확 들어오는 시인성이 인상적이며 아래로 휘어진 중앙 디스플레이는 14.9인치 조수석 화면과 기역자로 이어졌죠. 이 휘어진 디스플레이의 상단부는 내비게이션, 하단부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영역으로 이루어졌고 이 대화면을 통해 게임을 즐길 수도 차량을 화려한 휴식 공간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조작감에 있어선 하단 쿠션을 통해 편안함을 더해주었죠. 표면 발열 기능도 추가돼 옵션에 따라 도어 트림과 콘솔 박스에 열선이 깔리기도 하네요. 다만 포르쉐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아쉬움이 없을 수 없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클러스터 하단에 위치한 포글식 레버가 도무지 적응되지 않고 좌측 시동 버튼에 전원 버튼이 그려져 가전제품이란 이미지를 스스로 가져가는 듯합니다. 디자이너 입장에선 유머였겠죠? 2열의 경우 넓은 휠베이스만큼이나 광활한 레그룸이 제공되며 전동식으로 각도가 조절되는 시트는 고급감을 더하네요. 트렁크 용량은 기본 781리터, 2열 폴딩 시 1588리터가 제공돼 산타페보다도 더 큰 공간을 자랑하죠. 세 번째, 제원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내연기관과는 별도의 전기차인데요. 새롭게 개발된 113kWh 고전압 배터리와 800V 시스템이 탑재되며 일반형은 430
242마력, 듀얼 모터와 함께 제로백 4.8초, WLTP 기준 주행거리 642km를 기록합니다. 터보의 경우 역대 포르쉐 차량 중 가장 강력한 축에 속하는데 일반적인 주행 모드에선 857마력, 푸시 투 패스 버튼을 누르면 10초간 최대 1156마력을 발휘할 수 있고 제로백은 무려 2.5초입니다. SUV가 람보르기니 테메라리오보다 빠른 것이며 수년 전 하이퍼카 918 스파이더를 이기는 영상도 공개됐죠. 그럼에도 주행거리는 WLTP 기준 623km로 환경부 기준으론 500km 초중반대 인증이 예상되네요. 최대 390kW 고속 충전이 지원되며 양산차 최초의 무선 충전도 가능해졌는데 시연 영상을 보면 마치 애플워치를 충전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두 모델 모두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 포르쉐 액티브 라이드가 기본 적용돼 편안함과 스포티함을 넘나드는 주행감을 제공하며 옵션에 따라 후륜 조향 역시 적용되죠. 마지막 출시일과 가격입니다. 2026년 하반기 국내 투입이 예상되며 현재 홈페이지에 가격이 명시돼 일반형은 1억 4,230만원 시작, 터보는 1억 8,960만원 시작함을 알 수 있습니다. 가솔린, 하이브리드 등 기존 내연기관 모델들과 최소 2030년까지 병행 판매될 예정이죠. 내연기관 모델들도 조만간 페이스리프트를 거쳐 EV와 유사한 이목구비와 실내 디자인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카이엔 EV 모두 어떻게 생각하나요?